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8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집에서 밥 해먹고 치우고 밥 해먹고 치우고. 그러니까 네. 제일 힘들었던 연휴. 네. 진짜 하루 세 끼를 밥 해먹고 치우고 밥 해먹고 치우고 며칠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어디 밖에서 외식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 참. 저도 똑같아요. 연휴를 보내고 드라마 좀 보다가 보내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커튼콜의 초대 손님은 작곡가 김주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주원입니다. 와. 밥 해먹고 치우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연결이 조금. 그러니까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저도 밥해 먹고 치우고 그랬는데 주로 또 곡 쓰면서 밀린 작업들이 네. 많아가지고요. 네, 네. 저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네. 네. 요즘 아름다운 가곡을 많이 쓰시는 네. 작곡가 김주원 씨와 오늘 함께할 텐데. 네. 그냥 작곡가 김주원 씨 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팬텀싱어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윤동주 시인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무서운 시간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고 오. 또 얼마 전에 소프라노 박혜상 씨가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이제 데뷔 음반을 내는데 그게 이제 외국 음반사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120년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음반사인데 거기서 나온 음반 중에 최초로 한국어로 부르는 한국 가곡이 실렸거든요. 와. 근데 거기에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는 곡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와. 헉, 대단한 분. 네. 네. 아니 노래를 너무 아름답고 슬프게 어떻게 이런 슬퍼요. 곡을 네. 쓰시나 싶었어요. 듣고. 근데 원래 그러면 가곡을 원래 계속 어떻게 하다 가곡을 작곡하게 되신 거예요? 뭐 가곡은 뭐 작곡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저도 학부 시절 때도 많이 써봤고 뭐 다들 이제 작곡하셨으면 다들 써봤을 법한 그런 편성이에요. 근데 네. 이제 콩쿠르에 제가 나갔는데 이제 네. 콩쿠르에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곡 콩쿠르였어요. 그게 네. 가곡 작곡하는 콩쿠르였는데 예, 거기서 나가서 이제 곡을 썼는데 이제 또 운이 좋게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좀 반응이 또 좋고 그래서 네. 가곡을 조금 중심적으로 좀 많이 써보면 좋겠다. 일단 쓰기도 좋고 좋은 시들도 많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네. 가곡을 조금 써보자 해가지고 조금 여러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콩쿨이 언제예요? 그 콩쿠리 여러 개, 그러니까 가곡 콩쿠리 좀 중요한 게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세일 네, 가곡 콩쿠르가 네, 있고, 한국 가곡 콩쿠르. 네. 그리고 아, 화천 비목 화천 가곡 비목 콩쿠르. 이렇게 두 개가 네, 양대 가장 산맥입니다. 크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다 2000년대 이후에 생긴 이제 가곡 콩쿠르들인데 맞아요. 거기서 배출한 작곡가도 많고 거기 또 성악 부문도 보통 같이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작곡 부문, 성악 부문을 같이 시상을 하니까 거기 출전하는 성악가들도 많고 작곡가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가곡이 나오면 거기 출전한 성악가들도 이런 곡이 있구나 하고 알게 돼서 또 그 다음에도 좋으면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정곡으로 또 지정이 돼서 네. 이제 또 성악가들이 또 많이 이렇게 또 찾아서 부르시고. 부르거나 원래 기존 곡들 많이 부르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곡도 또 듣게 되고 이제 좀 어. 많이 또 이렇게 알려주는 홍보의 역할도 하는 것 와. 같아요. 그럼 그 지금 그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그 콩쿠르 그것도 때도 콩쿠르에서 네. 상을 받으신 네. 이번에 그 앨범 내신 그 박혜상 박혜상 씨도 소프라노도 그 맞아요. 그 콩쿠르에 그죠? 출전을 해서 성악 부문에서 네. 상을 받았고 네. 같은 해 같은 해 네. 출전했어요. 네. 그래서 박혜상 씨도 전에 그때는 아직 이제 진행 하지 나오셨었어요? 않을 때 여기 나왔었어요. 어. 작년에 한번 출연했었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이 음. 얘기를 하면서 대학 때 나간 콩쿠르에서 작곡 부문에서 상을 받으신 분의 곡이었는데 듣자마자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제 또 즐겨 부르시다가 네, 이렇게 네. 앨범까지 내게 되셨구나. 네, 네. 많이 그 전에도 많이 앨범 내기 전에도 그죠? 많이 불러주셨어요. 네. 네. 원래는 그러면 처음에 쓰실 때는 남자 성악가를 위한 곡으로 쓰셨나요? 딱 누구를 위하다기보다는 이제 네. 고성, 그러니까 네네. 이제 높은 성부, 그러니까 테너든 소프라든 그렇죠. 상관없죠. 일단은 네. 높은 성부를 위해서 작곡을 했고요. 좀 약간 이게 시가 시인도 일단 남자고 네. 이제 저도 일단 남자고 네. 좀 소리를 좀 표현하는 게 좀 남자 음. 성부가 조금 적합하겠다 해서 이제 그 당시 경연 때는 이제 네. 남자 성부 테너로 네, 테너로. 네, 근데 이제 연주를 소프라노도 굉장히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서정주 시인의 시인의, 이제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콩쿠르가 그렇게 시를 지정을 해주 뭐 지정시로 나왔다고. 그게 그때 예선에는 이제 현존하는 시인의 시를 가지고 써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악보를 심사를 한 다음에 본선을 가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추려요. 그럼 네. 그 추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정시가 여러 개인데 이제 거기서 그중에 고르는 골라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써서 경연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왜 이걸 고르셨어요? 여러 개 중에서? 시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 시를 이제 보시면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유시가 있고 사실 정형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유시는 사실 운율도 일정하지가 않고 조금 그렇죠. 네.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네. 쓰면 쓸 수는 있지만 이제 쓰기가 좀 음.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정형시여서 일단 좋았고요. 이제 쓰기가 일단 적합했고 네. 시 안에 대비되는 요소 그리고 그러니까 음절이 맞는 각 운이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네. 뭐 섭섭하게 이별이게 네, 뭐뭐 네. 같이 뭐뭐 아. 같이 이런 식으로 네. 가사들이 이렇게 딱딱딱 쓰기 좋게 음악적인 네. 그런. 그리고 뭐 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또 좋고요. 내용이 네, 또 좋고 네. 그래서 네. 사실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 네. 이 시가 이건 약간 불교적인- 불교 사상을 닮은 네, 시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네. 네. 시가 네. 좋아서 네, 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2012년에 네, 2012년도에 그때 작곡을 했어요. 네. 콩쿠르에서 그러면 콩쿠르에서 그렇게 지정 시가 나오고 너 이거를 작곡을 해서 이제 출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시간을 얼마나 주나요? 시간은 이제 넉넉히 주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기억하는데 한 두세 달 정도 두세 줬던 달 것 같아요. 정도? 근데 아. 사실 가곡 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제 네. 뭐 갑자기 뭐 몇 주 만에 써서 내라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음. 시간은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곡을 네. 쓰는 데 있어서는 시간 충분했어요. 연주까지 네. 완성하기까지. 네. 예선은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선은 그러니까 제가 미리 쓰는 거죠. 그냥 이제. 자유 쓰는 그래서 거죠. 이제 네, 써서 일단 내는 거죠. 제출을 아. 하면 그 중에 제출을 이제, 하면 네. 그걸 심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노래 그죠? 얘기를 너무 집중적으로 네, 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 이 노래 때문에 최근에 또 많이 알려지신 맞아요. 거거든요. 네. 물론 이 노래가 그 전에도 이제 성악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르는 노래이기는 했는데 네. 이제 도이치 그라모폰 그 앨범에도 실리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부르셨어요. 예. 작년에 진짜 소프라노 임선혜 씨가 그 데뷔 20주년이었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념 공연하는데 거기서도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 임선혜 씨도 여기 출연했었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예. 예, 예. 조성진 씨가 맞아요, 피아노 맞아요. 반주 그때 네. 바로 하고. 그 곡이에요. 이 곡이 앵콜로 할 때 조성진 씨가 피아니스트 원래 이제 본 공연의 피아니스트는 다른 분이 하셨는데 앵콜 할 때만 조성진 씨가 깜짝 나와가지고. 출연해가지고 이 곡을 반주를 하고 그래서 이 예, 곡이었구나. 예, 연꽃. 네. 그럼 어떻게 지금 바로 들어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혜상 씨가 부른 건데 이걸 원래는 피아노 반주로 작곡을 하신 건데 이걸 또 관현악 네,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직접 한 네, 거죠. 직접 해서 네, 네. 네. 이번에 이제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요청이 와서 네, 네. 작업을 해서 네, 음. 이제 얘기도 조금 하고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연주자랑도 네, 편곡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했으면 좋을까? 좋겠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또 연주자마다 소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같은 네. 소프라노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네. 저기 맡은 또 배역이나 이런 거에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소리 색깔도 네.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맞게 편곡을 해서 이번에 네. 작업을 했어요. 네. 네. 그럼 그렇게 할 때 소프라노랑도 많은 의견 교환을 하나요? 보통 이제 잘
안 하는데 아. 보통 이제 작곡가가 이제 쓰면 이제 그대로 이제 보통 그죠. 부르는데 네. 조금 특별하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네. 외국 단체에서 또 연주를 해야 돼. 우리나라 맞아요. 곡을 빈 심포니가 연주를 했거든요. 반주를. 빈 교향 댄스 네. 이제 연주를 네.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연주하신 직접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오케스트라의 반주를 들었을 때 거슬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또 편곡이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그쵸. 네. 조금 본인이 맞지 않는 편곡이 들어가면 사실 노래 부르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곡들은 뭐 이제 워낙 다 유명한 더 유명한 곡들 이제 서양 작곡가들 곡이니까 네. 이미 그 작곡가가 해놓은 게 되어 있지만 지금 요거 그쵸, 같은 이거는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충분히 네, 할 수 네,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네. 와. 네. 그러면 그 앨범에 실린 곡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네, 네. 와.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박혜상 소프라노 노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 씨 이번 그 도이치 그라모폰 네. 앨범에 실린 노래 네. 들어봤습니다. 네. 되게 피아노 반주 있을 때랑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다시 편곡된 곡이랑 많이 느낌이 네, 또 아무래도 이게 다르네요. 다르죠. 네. 네. 성악가 내는 소리 느낌도 조금 달라지고 네. 음. 곡이 주는 분위기도 약간 네. 조금 네. 다르다 볼 수 있겠어요. 네. 좀 더 극적으로 들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작곡하실 때 영감을 어디서 얻으세요? 그냥 이렇게 막 생각하시나? 영감이라고 하기 조금 그런데 사실 제가 요새 밀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네. 네, 마감이 영감의 원천이다. 아. 네, 항상 전에도 누가 맞아요. 네. 똑같은 들었는데? 얘기 했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게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약간 시간이 많을 때는 사실 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시간이 네. 많이 주어지니까 이제 시간이 네. 없을 때 얘기고 사실 그거는 그냥 웃자고 그냥 하는 얘기고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많다. 그럴 때 조금 영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이런 가곡 같은 경우는 일단 시 네. 그 시가 주는 이미지 그리고 그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콩쿠르를 준비할 때는 그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도 사실 읽어보고 그 네. 같은 시집에 실린 다른 시도 읽어보고 뭐 생가도 한번 가보고 네. 그리고 그 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그 시에서는 섭섭하게 계속 반복되지는 않아요. 근데 네. 저는 그 섭섭함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그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섭섭하게도 좀 강조를 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 시를 더 연장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조금 이거를 더 늘려보실까 음절을 더 늘릴 것인가 그런 공부를 조금 하면서 그 음악 그 틀에 맞게 네, 작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그 어쨌든 시가 주는 영감 이미지가 이제 가장 크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섭섭하게 단어가 반복되면서도 또 음도 그냥 그쵸. 섭섭하게 거기에 이게 그러니까 맞춘 한음으로 거예요. 막 리듬과 음을 그 음절에 맞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하다고 할 때 야 섭섭하다 뭐 섭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가사가 또 같기도 해서 그런데 섭섭하다 그거를 그냥 라라라라 이거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뭐 라라라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리듬을 근데 동일하게 세있다는 표로 네. 섭섭하게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가사를 이미지와 음악화하는 작업 네. 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화성을 이제 만들고 이제 부르기 좋은 음역대로 설정을 하고 네. 네. 근데 슬픈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시가 일단 사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쪽으로 가면 조금 그래도 희망이 조금 보이는 시예요. 그런데 네. 앞쪽은 뭐 섭섭하다, 네. 뭐 이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네. 연꽃 나오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이게 좀 어두우면 그 조금 좀 우울한 요소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그냥 마냥 밝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의 거의 이 조성 그러니까 이제 밝냐 어둡냐 네, 네. 장조냐 단조냐는 이제 시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네. 된다고 그러니까 이 볼수 노래뿐만 있겠어요. 아니라 다른 다른 거, 가곡들도 보니까 제가 그 어두운 그런 시들만 찾나 봐요. 좀 밝은 시들을 좀 찾으려고 조금 이제 또 시기도 그러니까 네, 네. 밝은 시들을 좀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전에 가곡 관련해 가지고 취재하면서 물어봤어요. 한국 가곡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비슷한 한국 가곡이 대부분 약간 단조의 그런 느낌이고 뭔가 좀 한 뭐 이런 거요? 네. 좀 슬프고 뭔가 서럽고 아프고 이런 내용이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성악가 분이.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일단 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시가 좀 물론 이제 밝은 시도 있죠. 근데 그런 시는 이제 뭐 동시. 근데 이제 또 그런 네, 동요를 네. 쓸 수는 없잖아요. 동시. 네. 근데 이 가곡에 쓰기 조금 적합하다고 했을 때 시를 좀 찾아보면 네. 시가 이렇게 막 마냥 밝은 시는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가곡은 시에만 꼭 붙여야 돼요? 많은 경우에 시에 붙이더라고요. 네, 네. 대부분 네. 이제 시에 붙이는 게 네. 가곡이라고 네. 하죠.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때 왜 그 박혜상 씨가 가곡을 부르고 하면서 제가 이제 가곡에 관심이 생겨서 그래서 좀 가곡을 막 들어보고
최근에 나온 가곡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곡하면 예전 가곡을 주로 떠올리잖아요. 정말 옛날 네, 네. 가곡들이 있고 네. 뭐 물론 되게 좋은 노래들 많지만 어쨌든 요즘도 이런 젊은 작곡가들이 쓰는 요즘 가곡들이 있고 이걸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구나를 이제 새롭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쓴다고 취재를 하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러면 요즘 가곡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거를 가수가 부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주 가창력 좋은 발라드 가수가 부르면 그냥 발라드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가곡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요하고 가곡하고는 무슨 어떻게 차이가 무슨 나도 차이가 있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차이를 제가 가곡과 가요는 이렇게 네. 차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는 제가 그렇지만 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가곡과 그냥 가요의 차이라면 보통 가요는 음악이 먼저 만들어지고 네. 거기에 가사가 입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사의 내용이 가곡처럼 조금 심오하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좀 일반적인 사랑 네, 얘기라든지 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런 실생활 얘기잖아요. 근데 네. 또 가곡에 쓰이는 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가곡은 일단은 그 음을 그러니까 그 가사의 한 단어를 네. 지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하는데 더 집중을 네. 한다고 네.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가곡 작곡하시는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보통 가곡은 피아노 반주하고 이게 세트로 같이 나온다. 보통 작곡할 그렇죠. 때. 대부분. 네. 근데 가요는 아마 잘 그냥, 그러지 않을 네. 거라고 네, 말씀을 편성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양하죠. 네, 일반적인 네. 대중. 네, 그냥 멜로디가 나오고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 반주를 넣고 그런데 가곡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물론 나중에는 뭐 관현악 버전으로 뭐 반주를 이렇게 편곡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피아노 반주와 이 노래 이게 세트로 같이 작곡이 된다. 그 피아노 반주까지 다 작곡을 작곡을 하시는 네, 거네요. 맞아요. 네. 가요는 그냥 멜로디만 작곡해도 뭐 편곡을 따로 이렇게 그렇죠. 맡기기도 하거나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이 가능한데 물론 근데 사실 가곡도 변형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죠. 네, 그쵸. 그런 거는 네. 이제 거의 네. 이제 둘 짝꿍으로 이제 가는 게 짝꿍으로 네. 피아노가 짝꿍. 네. 네. 그리고 몰랐어요. 또 하나 또. 들었는데 그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김효근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이를테면 가요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를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다시 설명하자면 슈베르트 가곡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슈베르트 가곡을 부른 수많은 성악가들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유명해지면 저 사람이 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어떤 가수다, 성악가니까 뭐. 그 사람의 노래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가곡하면 슈베르트의 가곡이라고 하지 그 성악가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곡은 굉장히 그 작곡가가 중요한 물론 부르는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씀하신 진짜 그런 것 같다. 한 가곡을 되게 여러 가수가 부르는 건데 가요는 보통 그 가수의 딱 그 노래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리메이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쵸. 부르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가요의 경우는 그걸 부르는 가수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제 가곡도 물론 어떤 분이 초연을 할 때 그거를 너무 잘 불렀다. 아니면 그분이 이 곡을 어디 가나 불러가지고 그게 약간 그분의 대명사처럼 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곡은 작곡가가 중심에 오는 것 같다. 그럼 그거는 사실 저의 생각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슈베르트 가곡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작곡가나 이제 가수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불러 진짜 찰떡같이 불렀다. 그래서 뭐 그러면 오은명 선생님이 그분의 부른 그 뭐 노래가 명태라든지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사실 딱 그 가수가 생각나는 곡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말씀도 맞고 근데 그런 이제 가요처럼 가수가 먼저 이제 생각나는 곡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렇긴 해요.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명태는 진짜 작곡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선생님이신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약간 그게 다 다른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작곡가가 그만큼 많이 써야 되겠고 곡을 그래 그렇죠. 이 곡도 쓴 작곡가, 이 곡도 쓴 작곡가 그러면서 조금 그러네.
이게 또 사람들이 또 얼마나 기억해 주느냐. 네, 네, 그것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작곡하는 뭐 기법이나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기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작곡을 배우고 작곡을 할 줄 안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인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작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기법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곡을 만약 가곡이라고 한다면 성악을 이제 해치지 않는 사실 이제 보면 피아노가 딱 그 피아노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제 선율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곡은 진짜 너무 반주 역할만 하고 있거나 네. 또 어떤 곡은 성악 멜로디보다 뭐 더 이렇게 네, 네. 막 더 화려하게 막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조금 그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뭐 과유 불급 이제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네. 작곡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조절하는 거 그리고 좋은 멜로디와 좋은 화성을 찾는 것 네. 그리고 그 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히 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근데 중요한 것도 분위기는 이제 화성이 형성을 하거든요. 네. 근데 좋은 화성, 그러니까 남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화성, 1도, 4도, 5도 그냥 기본 화성을 쓰지 말고 네. 남들과 좀 차별되는 화성을 쓰면서 어떻게 감동을 좀 이끌어낼 것이냐. 그것도 좀 중요하게. 그러면 생각해요. 가요적인 멜로디와 그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네. 생각인데 네. 이제 가요는 약간 좀 리듬적으로 좀 당김, 싱코페이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좀 리드믹하게. 네. 근데 가곡은 딱 뭔가 절제된 미가 있잖아요. 들었을 때.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또 요즘 또 가곡은 또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가요스럽게 좀, 네네,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대에 화성, 따라서 조금 바뀌는 네, 것 같다. 그런 화성도 좀 더 말씀을 세련되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작곡을 네. 하고 네, 뭐 네. 그런 차이가 있죠. 일부러라도 가곡스럽게 조금 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조금 이제 예전과는 조금 다른 기법들 많이 취하는 것 같고, 네. 뭐 이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서정성 있는 가곡인데 네, 네. 좀 난해한 현대적인 가곡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조금 귀를 사로잡기는 조금 힘들죠. 네. 그럼 약간 그렇죠. 그렇게 가요인지 가곡인지 이렇게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전에도 사실 그 가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게 연주되고 네, 이게 사람들이 네. 많이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런 시기를 조금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요새는 좀 예전에는 그냥 듣는 즐거움만 있었다면 네. 이제는 또 이제 보는 즐거움까지 좀 네. 추가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처럼 TV에서 한번 지나가면 못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다시 볼 수 있죠. 있고 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음악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이제 환경이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조금 이제 대중들의 귀를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가곡들이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시기를 지나가서 요즘에 조금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경향을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들어주시고 이제 조금 더 반응을 주셔가지고 네.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조금 더 활발한 가곡 시장이 더 이루어지면 더 좋을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해봐요. 네. 요즘 굉장히 많이 부르고 많이 듣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 이제 다른 부서에 이제 후배랑 같이 밥 먹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쓴 기사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가곡이 굉장히 인기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엄정행 아하, 이런 이름 네. 생각나시죠? 네네. 네, 아마 요즘 아주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엄정행 씨가 굉장히 많이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가곡을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를테면 요즘의 가요를 많이 부르는 진짜 인기 가수 못지않은 정말 맞아요, 그런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아이돌 맞아. 네. 그런 역할까지도 이렇게 네네. 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가요를 굉장히 많이 부르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발라드도 나오고 하면서 이게 발라드의 자리를 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다. 또 많이 발전했잖아요. 우리 그쵸. 음악이 요새 네. 뭐 BTS 뭐 취재 네. 많이 하시지만 BTS도 네. 그렇고 네. 저희 가요가 세계에 내놔도 정말 그렇죠. 이제 밀리지 않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네. 가곡도 이제 네. 언젠간 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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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처음에 작곡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이렇게 가곡 쪽으로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대중가요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근데 클래식 작곡을 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이제 전공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나는 대중음악 쪽으로 할 거야라는 그런 분위기가 어때요? 보통 그거 이제 보통 네.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잘 네.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아, 뭐 요즘도 그렇지만 저 때만 해도 실용음악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보통 네. 이제 작곡가가 그냥 많고 작곡가. 근데 네. 작곡에 들어가면 보통 클래식 음악을 하게 클래식이죠. 되거든요. 네. 근데 클래식 음악이라고 한다면 뭐 저희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과 들어가서는 많이 다른 경우를 또 현대음악 많이 느껴요. 작곡을 하면 현대음악이기 네. 때문에 네. 저도 현대음악도 작곡하고 네. 뭐 이런 조성음악도 작곡을 하지만 보통 생각하는 건 조성음악인데 네. 들어와서는 이제 현대음악을 뭐 이제 들어도 접하게 되는 건데 이거 뭐지 이렇게 멜로디가 되는 뭔지 거죠. 모르겠고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 사실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긴데 네. 대학교에서는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혹은 뭐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온 게 여기 4년에서 공부할 걸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생각하던 거 너무 다른데 내가 작곡가에 이거를 가면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충분히 특히 작곡은. 네. 아. 그래서 대중음악 쪽으로 빠지는 분들도 있고 네. 그냥 현대음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관심이 있어서 둘 다 네. 그냥 이것저것 좀 해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음.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보통 선택을 하죠. 네. 네. 그 음악의 네. 그 성향을 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이제 확실히 네. 정화하는 시간이 대학 시간이에요. 네.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음악 시간에 배우는 음악이나 노래 같은 것들은 그냥 다 그냥 멜로디가 그렇죠. 이렇게 들으면 알고 조성이 있는 그런 음악들인데 왜 작곡가를 가면 그렇게 될까요? 그 배우는 게 현대 음악 이런 걸 우리 시대 배우고? 음악을 하는 건데 우리 사실 시대 음악. 우리 네. 시대 음악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건데 네. 사실 우리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제가 한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 조성음악이라는 거는 네. 이전에 이미 다 선배 그쵸. 작곡가님들 우리 베토벤 많이 선생님, 하셨죠. 네. 슈베르트 선생님들 다 하신 거잖아요. 슈베르트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면 답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면 네. 그것도 네. 하나의 또 음악인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작곡가로서 가져야 할 제가 생각하는 의무는 이 시대의 음악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시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런 조성음악에 쓰이는 뭐 장사마음, 뭐 단사마음 뭐 이런 밝고 어두운 그런 것들 그리고 네. 우리가 부르기 쉬운 듣기 좋은 음악들로 이 시대가 표현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런 게 사실 그런 게 듣기 좋은 음악들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네. 현대 음악으로 조금 더 접근이 되면 조금 더 이거 미술 같은 것도 현대 미술 보면 그렇죠. 이거 굉장히 난해하지만 뭔가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조금 볼 수 있다. 좀 이런 작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음악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조성음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조성음악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더 좋은 사람들도 있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의 한계도 있고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음악은 그래도 현대 음악. 그래서 저도 현대 음악에 관심을 똑같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그냥 그 일반 청중들은 사실 현대 음악 하면 머리 아파. 그쵸. 막 이런. 저도 머리가 아파요. 네. 이게 뭐지? 이거 네. 멜로디를 따라 할 수도 없고 네. 이거는 정말. 감상용도 아니고 이거는 뭐 네. 이해도 어떻게 잘 네. 못하겠고 맞아. 네. 근데 현대 음악을 저도 뭐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현장에 가서 들으면 재밌어요. 그게 신선하죠. 네, 일단 네, 신선하고 네. 굉장히 음악성이 또 돋보이고 굉장히 또 현장에 가서 들으면 좋은데 그거를 또 뭔가 녹음된 걸로 그냥 들으면 좀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찾아 듣지 않는다는 게 사실 그렇죠. 네, 찾아 듣게 찾아듣기가 되지는 조금 않죠. 그게 근데 사실 이제 음악이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찾아 들으면서 이게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딱 일회성 공연으로 이게 딱 소모되고 많은 음악 한 번을 위해서 작곡되고 그냥 많은 음악 그게 조금 좀 현실적인 네. 부분이죠. 네, 네. 어려움이죠. 근데 작곡 콩쿠르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가곡 콩쿠르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반 그냥 작곡 콩쿠르는 현대음악이 막 그렇죠. 작곡이 네. 돼서 나올 텐데 그거를 과연 얼마나 여러 번 연주를 그 중에 몇 작품이나 네. 이게 계속해서 연주되는 작품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네. 가곡은 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이게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예. 뭐 기악 연주자들 많고 성악 연주도 많은데 예. 사실 이게 찾아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 곡의 가치가 사실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아무리 좋은 곡을 써놔도 그렇죠. 누구 아무도 안 찾고 부르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 좋은 곡을 썼긴 했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곡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곡은 별론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줘요. 네. 그럼 또 그건 반대로 좋은 곡이 또 될 네. 수 있는 거고 뭐 곡이 혹시 좋다 그런 나쁘다 할 수는 경험이 없지만. 있으세요? 내가 뭔가 곡을 썼는데 나는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쓴 곡인데 사람들이 안 불러주네? 사람들이 불러준다 안 불러준다 그런 거는 사실 이제 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왜냐면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신 작곡가들이 많은데 사실 뭐 그렇죠. 이게 찾아가지고 뭐 연주까지 할 일이 거의 네. 없거든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콩쿨 경험에 의하면 음. 아, 정말 잘 썼어. 이번 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생각을 네. 한 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사실 저는 요거 연꽃이나 네. 이제 네. 뭐 천리길 달빛도 이제 또 네. 나올 건데 천리길 달빛 이게 다 이제 우승을 한 작품들인데 네. 사실 저는 3등, 2등 불리는 순간 전 나가려고 했어요. 이제 아, 내 나는 자리는 없구나. 떨어졌구나. 예, 이제 내 자리는 없구나. 아. 왜 그러냐면 그때 경연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았고 네. 더 이상 여기서 내 이름이 안 불리면 이제 거의 이제 없구나. 그냥 내 네. 자리는 없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굉장히 다 의외로 전부 다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다 낸 오. 작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우도 또 있고요. 네. 천리길 달빛 말씀하신 김에 그럼 그거를 좀 그러게요. 네, 네. 네. 이건 그러면 어떤 콩쿠르에서 우승하신 거예요? 요게 이제 2012년도가 조금 제가 운이 좋은 해였나 봐요. 그러네요. 그때가 예, 이제 아까 연꽃도 연꽃도, 이제 예. 그때 아, 우승을 세계에서 했고 우승했고. 요것도 이제 화천 비목 콩쿠르 강원도에서 굉장히 힘들게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강원도까지 가서 실제로 가서 그 화천 비목 콩쿠르가 그 가곡 비목이 맞아요. 나온 그거를 이제 기념해서 만들어진 그 콩쿠르예요? 그거랑도 연관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화천 네. 그 네. 지방의 축제 이제 관련된 축제도 있는 것 같고 아, 거기서 이제 어쨌든 그냥 화천 콩쿠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비목까지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비목 노래랑도 이제 연관이 있겠죠. 그쵸. 아무래도. 조연이 쓰고 네, 네, 그거는 네. 그거죠. 네네 네. 맞아요. 그 어. 가곡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악하시는 갑자기 사람들이 듣고서 저게 뭐야? 이러고 갑자기 제가 알아들었어요. 네. 네. 이건 좀 네, 거기서 상을 타신, 네. 우승을 하신. 네. 이건 좀 덜 슬픈 곡이라고 아까. 가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사에 의해서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사 한번 읽어주시면 네네. 저희가 조금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상원 시인의 천리길 달빛. 저 달빛 아무리 가까워도 그대 있는 곳 천리나 되지만 파도처럼 부서지고 우레처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의 금빛으로 저 달빛 아무리 멀어도 내 온몸을 비추고 그대는 아무리 멀어도 내 핏줄 속을 휘돕니다. 어떠세요? 네. 이거를 밝게 써야겠다, 네. 어둡게 써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어둠에 가까운지 어두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또 밝은 것도 엄청 아니잖아요. 밝은 막 건 밝은 건 아닌데.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도 그거를 뭔가- 이제 곡으로 일단 표현을 했고 아. 네. 이게 가사 내용은 이제 천리길 네. 이것도 사실 지정시 중에 하나예요. 아, 이도 예. 시를 고르는 방식은 네. 똑같은데 천리길, 달빛 전부 다 이미지가 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사랑.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첫사랑이 있다면 누구나 첫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이제 본인의 첫사랑을 생각을 하시면서 떠올리시면 조금 들으면 아, 네. 근데 가사 같은 경우가 요거는 그냥 들었을 때 가사를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연꽃만 나고 가는 바람 같이 좀 해석이 필요해요. 좀 약간 이게 뭔 맞아요. 말이지?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 네.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냥 네. 직해가 가능한 네. 시여서 음. 그리고 이제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달빛 아무리 멀어도가 네. 가까워도 그 네. 뒤에는 멀어도인데 네. 그게 첫 연애 나오고 세 번째 연애도 또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이건 또 형식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또 뒤에 같은 반복이, 형식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작곡했을 때. 그래서 작곡에서. 시가 많은 걸 결정을 해줘요. 아. 형식도 결정해주고 어. 장조 단조도 결정해주고 아. 그 이미지도 결정해주고. 와. 네. 오.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고 쓰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어. 그냥 이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잘 분석을 하고 쓰면 더 좋은 곡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작곡을 하려면 시도 분석을 잘해야 되는 그러- 거군요. 그러네요. 네, 그냥 쓰다가는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궁금해요. 이 노래가 네. 어떻게 네. 곡으로 나왔을지. 천리길 달빛. 네네. 어떤 이거는 분의 목소리인가요? 테너 이범주 성악가인데요. 네. 네. 요새 굉장히 핫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들어보시면 소리를 들어보시면 또 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천리길 달빛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가사를 한번 딱 듣- 읽어보고 네.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그렇죠. 네. 핏줄 속을 음악이 휘돌고 있어요. 본인한테 이입이 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네. 다리나 이런 거에 그렇죠. 네. 이 거리에 이입이 됐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 내 핏줄 속을 핏줄 속에. 이돈다 네. 이렇게. 또 이게 같은 이 뭐라 그러지? 같은 가사가 그렇게 같은 멜로디로 반복된다는 또 이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네. 재밌네요. 근데 가사가 같으니까 사실 네. 이걸 또 다르게 쓰기도 사실 네. 조금 너무 이질감이 있고 그래서 음. 통일성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음. 또 많이 쓰이는 형식이기도 하고 네. A, B 이렇게 네. 근데 그러면 시 그런 지정시 중에 진짜 막 자유시 이런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유시는 없고 왜 그러냐면 아, 자유시면 그렇죠. 이게 이 사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쵸. 시가 딱 하나를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를 주고 이제 거기서 네. 고를 수 있는 권한을 네. 주는 거고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시를 가지고 이제 그 시를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평가가 내려지는 거죠. 그렇구나. 천리길 달빛도 들어봤는데 근데 그 월간 김주원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거의 매달 네, 한 곡씩 가곡을 내놓으신다고. 네. 19년부터 그럼 벌써 이거를 네, 하겠다고 호기롭게 이제 시작은 했는데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럼 몇 21년 곡째 지금 21년 나와 이제 넘어갔으니까 네. 이제 25곡 이제로 접어들고 있죠. 그냥 네. 이제 한 네. 들어가는 번도 거. 안 빠지셨어요? 네. 달달이. 날짜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와. 최대한 그 이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쓸 때는 사실 가곡이 쓰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편성이 그냥 딱 성악이랑 딱 피아노 딱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소편성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쓰기 쉬운데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콩쿨도 나가서 조금 경험도 있고 또 사람들도 성악가 분들도 많이 불러주시고 하니까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가곡 쪽으로 조금 좀 활성화를 좀 해봐야겠다. 네네. 좀 이제 전공을 조금 그쪽을 조금 더 좀 특화를 두고 조금 해봐야겠다 해서 좀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네. 쉽겠지 했는데 사실 한 곡 쓰는 게 사실 뭐 시간은 충분하죠. 사실 충분한데 이거를 매월 매 같은 시간에 네. 그 맞춰가지고 사실 그거 쓰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악가 섭외를 연주를 해서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노래를 연습할 시간을 네. 줘야 되니까 네네. 악보도 미리 그렇죠.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 악보도 딱 뭐 예를 들어서 1월에 발표를 할 거면 1월 뭐 말해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악보도 일찍 줘야 되고 이제 음. 써가지고 준비도 시켜야 되고 녹음 장소도 찾아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촬영을 해서 촬영을 영상을 해서 올리는. 영상도 또 이제 네. 준비를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과정이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곡을 쓰는 건 제가 어려운 건 혼자 하면 감당할 수 네. 있는데 네. 이거 그 외부적인 그렇죠. 부수적인 네. 부분들. 성악가 네. 노래할 사람을 네. 찾아야 네. 되고 네. 그런 거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또 역사가 있는데 이제 2019년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네. 저 혼자 그냥 맨 땅에 헤딩이라고 네. 그냥 이제 그냥 성악가도 섭외하고 뭐 반주자도 섭외하고 근데 네. 다행히 이제 연주자분들은 이제 페이를 없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 성악가 분들에게는 제가 평생 제가 음악으로 보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초연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하잖아요, 되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뭐 네. 저도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뭐 비용도 네. 사실 또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또- 대전에 계시나요? 네, 저 대전에 있잖아요. 네. 네. 그 스튜디오 빌리고 녹음을 그렇죠. 하는 또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비용이 매달 사실 들어가는데 2019년도에는 그렇게 조금 어렵게 조금 이렇게 해 오다가 사실 제가 뭐 작곡가가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참 돈을 그렇다고 성악가나 연주자에게까지 페이가 들어가면 사실 이거가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건 정말 주변의 도움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일단은 곡 쓰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지만 이거를 발표하고 이제 청중들에게 들려주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하고 있고 네. 2019년도까지는 그렇게 좀 사비를 들어가면서 이제 했고요. 20년도 이제 조금 중후반부터는 세종에 BOK 아트센터라고 있는데요. 세종시에 세종시 네, 네, 네. BOK 아트센터에서 장소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을. 그러니까 아. 연주장,
네, 네. 연주장 일단 해서 네. 뭐 녹화, 뭐 자막, 네, 네, 네. 영상 촬영, 자막까지 다. 그리고 성악가 분들도 감사하게도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네. 더 수월하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월간 김주원. 네. 네. 유튜브 힘들더라고요. 채널 찾으시면 네. 나옵니다. 많이 들어봐 주세요. 네. 네. 노래가 워낙 아름답고 좋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겠죠. 네. 진짜 이걸 한 달에 한 곡을 만드는 건 정말 너무 그러니까요. 힘들 것 같아요. 네. 만들기만 하면 사실 상관없는데 네. 어쨌든 실제로 그렇죠. 네. 진짜로 이렇게 연주까지 완성을 해내야 되는 시도 부분이- 골라야 되잖아요. 아 그게 어려워요. 또 작곡자로서 음. 시 고르는 것도 참 이래요. 왜냐하면 또 시가 골랐는데 또 좀 이렇게 잘 안 써지는 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쓰다가 또 그만두는 시도 있고 네. 사실. 네. 그래서 시 고르는 것도 사실 또 시가 또 청중들이 봤을 때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또 시가 또 마음이 또 와닿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도 있어가지고 음. 근데 그 부분이 또 고민이기도 네. 해요. 매달. 네. 시 엄청 공부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공부하기보다는 네, 그냥 보죠. 그래서 어떤 시가 있나, 네, 또 어떤 좋은 네. 시가 있나. 네. 그래서 최대한 지금까지는 좀 유명한 좀 다 네. 들어봤을 좀 만한 알려진 시로 시들. 알려진 시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쭉 보니까 진짜 좀 많이 이렇게 뭔가 가슴 아픈 뭔가를 겪은 사람 마냥 노래를 들으면 약간 내 마음도 막 갑자기 슬퍼지고 막 근데 그 중에서 좀 밝은 곡들도 한 금방 들어본 천리길 달빛도 사실 약간 딱 어둡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또 그렇다고 네. 밝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확 어둡지도 않아요 사실 또 그래서 네. 밝은 곡은 한 몇 곡 정도 있어요. 그 천리길 몇 달빛이랑 네. 한 곡 더 가지고 제가 왔는데 네. 밝은 곡을 좀 골라와 주세요.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게 밝은 곡이라 써있지가 않잖아요. 찾을 수가 없어. 다 들어봐야 아니, 되는데. 제가 들어봤는데 달이 떴다고는 네. 제가 들어서 이건 확실히 네, 밝은 네. 곡이다. 근데 네. 다른 거는 못 찾겠더라고요. 맞아요. 찾을 수가 네. 없어요. 이게 네. 밝은가 싶다고도 갑자기 또 우울해지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확실히 밝다 할 수 있는 거는 네. 달이 네. 떴다고. 달이 떴다고 달이 전화를 떴다고 주시다니요. 전화를 네, 이런 아. 이거 제목만 들어도 뭔가 어떠세요 느낌이? 제가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네, 네. 한번 그 시만 딱 봤을 때는 네. 한번 어떠신지 한번 되게 그래요? 이렇게 네, 한번- 설레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네. 달이 달이 떴다고 떴다고 전화를 전화를 주시다니요. 해주시고 굉장히 설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게 그런 아니에요? 느낌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또 찾아보니까 네.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시를 쓰신 네, 분은 시를 뭐냐 쓰신 아니었던 분의- 거예요? 한번 읽어봐 드릴까 네, 봐요. 한번 시 들으시는 한번 읽어주신 분들이 다음에 네, 김용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인이 쓴 건데. 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시고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설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좀 약간 남녀간의 그런 네네. 사랑이 같기도 네. 하고 네. 좀 설레기도 네. 하고 네. 또 시도 뒤쪽에 또 한 번 더 달이 떴다고 또 전화를 주신 또 네. 반복이 돼요. 또 네. 그래서 네. 이제 또 쓰기도 또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쓰던 중간에 또 에피소드를 제가 봤더니 네. 네. 그 시인 선생님 김용택 시인이신데 네. 지금 초등학교 정년 퇴임하시고 네. 네, 이제 지금 이게 발표는 92년도 1992년도에 발표된 시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사실 전화가 휴대폰은 아니었겠죠. 그냥 그러네요. 일반 전화였겠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네. 그냥 시대까지 생각을 해보면. 92년도니까. 근데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김용태 시인이 네. 그 밑에 전남 화순 그쪽에 살고 계신데 네. 섬진강변을 이렇게 거닐다가 네. 토끼풀 위로 달이 뜬 모습이 예뻐가지고 네. 김남주 시인이 있어요. 김남주 시인. 고 김남 돌아가신 네, 네. 고 김남주 네. 시인이 있는데 그 분한테 분이 남자분이신데 네. 형 달빛이 너무 예쁘다. 달빛이 너무 예뻐서 내가 전화를 했다. 어.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네네네. 그랬더니
그 김남주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황당하다는 말투로 달이 떴다고 전화하는 놈은 네가 처음이다. 아. 네,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아. 근데 시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네. 제가 이제 쓰면 이제 시를 보고 이런 에피소드를 듣고 느낀 게 네. 사실 저희가 요새 뭐 더 그렇지만 전화를 할 때 사실 다들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보통 하잖아요. 네. 전화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런 음. 전화 사실 많이 받기 어렵잖아요. 요새. 그렇죠. 예. 연인들끼리는 네. 하겠죠. 뭐. 네네 연인들끼리 뭐 할 수도 있는데 네. 보통 네. 이제 이런 그렇죠. 대부분 네. 그렇잖아요. 뭔가 용건이 있어서. 용건이 있어서 하는 전화인데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주변에 있나 내가 아. 이런 걸 들으면서 이런 시를 보면서 이런 그냥 무의미한 그냥 아무런 그냥 이유 없는 연락도 되게 때로는 되게 기쁨으로 네.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신나고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네. 어. 그리고 시도 지금 읽어주셔서 저희가 들어봐서 알지만 좀 약간 밝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 네. 어둡게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들었듯이 네. 시에 따라서 음악의 네. 내용이 또 달라지는. 아. 네. 유명해졌습니다. 네. 네. 이제 사랑하다가 쓴 시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들었을 때는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의 그런 대화 같은 그렇죠. 네. 네.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아. 이런 그런 제목들이. 경험이 이런 시로 이렇게 탄생할 수 있다는 게 네. 참 네. 신기하네요. 저는 집에 그래도 다행히 직접 받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했는데 딴 사람이 받아서 누구네 집이죠? 누구세요? 저는 누구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게 분위기 그렇잖아요. 파괴되는데. 맞아요. 휴대폰으로는 이제 바로 받는데 그쵸. 예전에 집 전화로 했을 네. 거 아니에요. 예. 다행히 바로 받았나 보다. 네. 그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 노래를 불러주신 소프라노가 이렇게 오늘 저기 이렇게 방청객으로 오셨습니다. 와 계신데 네. 그럼 그 노래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서예은 씨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떴다고
밝은 노래였습니다. 네. 나름은 밝은 노래 듣고 네. 있습니다. 네. 좋네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다 참 주시고. 네. 그럼 이것도 그 월간 네. 거기서 거기, 나온 거죠? 예, 6월 20년도 6월에 네. 발표했던 곡이에요. 아, 굉장히 작년에도. 최근 곡이네요. 나름 최근 곡이죠. 네, 최신곡. 네. 네, 최신곡이죠. 네. 음. 가장 최신곡입니다. 요즘 근데 가곡이 또 왜 이렇게 요즘 가곡이 인기인가 생각해 보면 약간 텔레비전 그 음악 프로그램의 공 네, 얘기를- 아무래도 매스컴의 힘이 그죠. 네,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팬텀싱어. 저희 팬텀싱어에 나오셨던 분이 이 팟캐스트에도 여러 분 나오셨는데 네, 네, 네. 네. 보니까 팬텀싱어에서 굉장히 한국 가곡을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이게 참가하신 분들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기 시청을 했는데 네. 오히려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곡이 굉장히 많고 외국곡을 아. 많이 네, 부르죠. 그러니까 비중으로 치자면 외국이 네. 훨씬 많고 그렇죠. 한국 곡이 진짜 적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곡들도 좋은 곡들 많이 선별을 해 주셔서 네. 좀 네. 또 그런 곡들이 또 인기를 또 많이 얻지 않았나. 네. 네. 그 성악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항상 뭔가 신선하고 좋은 레퍼토리를 찾기 위한 서치의 연속이다. 그렇게. 그렇죠. 네. 그 곡이 주는 네. 또 힘이 있으니까. 네. 아. 그래서 팬텀싱어에 뭐 출연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여기 이제 팟캐스트에 나오지는 네네. 않으셨는데 그래서 어떤 레퍼토리를 찾느냐가 음.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그렇게 찾아서 이제 진짜 뭐 그런 콩쿨이나 이런 데서 상 받았던 곡을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렀던 곡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가곡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외국어로 부르는 노래보다는 그렇죠. 한국어로 부르는 한국 가곡이 좋은 노래가 있으면 그게 더 이렇게 확 와닿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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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맞아요. 가사가. 그래서 요즘 한국어로 된 노래가 사실 뭐 방탄소년단 노래가 한국어로 부른 걸 외국인들도 다 따라 부르고 네, 할 정도로 한국어로 된 노래가 막 각광받고 있는데 한국 가곡도 뭐 그러라는 법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그렇죠. 네, 예. 네. 이번에 또 그 앨범에 이제 실린 게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예. 네. 또 우리 시니까 또 우리 좋은 시를 또 알릴 수 있는 네. 계기도 네. 될 수 있을 네. 것 같고. 맞아요. 그때 제가 김주원 씨를 그래서 그때 박혜상 씨 음반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작곡가 김주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자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 김주원 씨 하면 이름으로 그냥 그분이 먼저 이제 떠오르고 네, 약간 맞아요. 그런 인상이 있어서 여자 작곡하신 분이 여자분인가 그랬는데 아니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찾아서 저는 물론 박혜상 씨는 인터뷰를 했지만 작곡가도 궁금해서 네. 그래서 이제 찾아서 연락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한국에도 이런 시가 있다, 이런 문학이 있다는 거를 외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점도 굉장히 기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약간 100% 전달은 사실 어렵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약간은 달라지고 그렇죠. 완벽하게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는 그런 네. 단점은 있지만 네. 사실 그냥 약간의 뉘앙스, 약간의 그렇죠. 의미 네. 전달 정도만 된다고 네. 보면 되는데 네. 그렇게라도 전달이 되면 그럼요. 얼마나 네. 또 네. 좋은 일일까 네,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또 네. 뭐 클래식 성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슈베르트 가곡을 막 듣잖아요. 뭐 그렇죠. 마왕 이런 거 네. 듣잖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그걸 독일어를 다 알아서 듣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그거에 감동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듣는 네. 것처럼 네. 한국어로 된 가곡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네. 이번에 그 실린 것도 독일어랑 뭐로 번역 네, 번들이 영어 네. 번역된 게 같이 이렇게 나란히 실렸더라고요. 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팬텀싱어에서 그 가수 네 분 그게 존노 그 팀이 씨하고 포송포송이라는 이름으로 네. 최종팀은 최종까지는 아니었죠. 아닌데 네. 그 오는 중간에. 단계의 네. 팀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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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다 이제 선택받지 못했던 분들이 남아가지고 이게 팀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최고점을 무서운 받아가지고 시간. 네, 다 무서운 살아났는데 시간이라는 그 노래. 네. 네. 아 이걸로 다 살아남았어요. 네. 와 어, 노래가 큰 그게 역할을 했네. 경연 그 점수를 굉장히
사상 최고 점수였다. 네, 역대 그냥 역대. 전 시즌 최고점 받았어요. 네. 네. 와, 이것도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인의 시에다가 시에, 네. 곡을 붙인 예. 거. 이건 언제 쓰신 거예요? 요것도 이제 콩쿠르에 참가했던 곡인데요. 이거는 제가 영화 동주 이준익 감독님 네. 작품 보고 아, 그 영화 전부 다 흑백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굉장히 연기도 굉장히 좋고 네. 저기 뭐 강하늘 박지민 연기도 네.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윤동주 시인이 워낙 또 기본적으로 또 유명한 또 네.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서 또 많은 걸 또 느끼면서 이제 음. 요거를 근데 요 시가 그 영화에 등장하진 않아요. 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네. 왜냐면 유명한 시가 너무 많죠. 뭐 서시라든지 그렇죠. 뭐 참회록이라든지 네. 굉장히 유명한 뭐 별의 음악 굉장히 유명한 시들 많은데 그런 시들 말고 또 내가 이 시를 보면서 조금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또 조금 음악적으로 좀 뭔가를 알릴 수 있는 좀 시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서 이제 무서운 시간이라는 시를 찾게 됐고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시를 이제 곡을 붙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콩쿠르 이제 음악 저널 콩쿠르에 아, 나와가지고 콩쿠르. 2016년도인데요. 네. 그때 우승을 했습니다. 네. 와. 다 우승하셨네요. 다 어떻게 보면 우승곡이네. 너무 좋아서 네. 다 우승곡이네. 그래서 오늘 두고 나온 곡들이 네. 의미 있는 곡들로 네. 아, 그럼 이것도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네. 알려드릴까요? 무서운 시간,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 있어.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오. 뭔가 심오하다. 이게 41년도에 만들어진 시인데요. 네. 윤동주 시인이 죽기 그러니까 45년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네. 해방되는 때 네.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네. 생각 안타까운데 거의 그 말년 작품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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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시대가 처한 상황 그리고 뭐 그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네. 부르는 것이 윤동주 자신의 양심, 독립운동 이제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암울한 시기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는 부끄러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무서운 시간. 아. 국어 선생님 설명 듣는 것 같아요. 시를 또 연구를 하면서 쓰다 보니까 네. 이거는 근데 사실 딱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아는 시잖아요. 네. 근데 달이 떴다고 전화 주시다는 이유는 또 그걸 얘도 마찬가지로 들으면 그냥 그렇죠. 들으면 네, 네. 철경기답이도 마찬가지고 네. 그냥 직해가 가능한 시가 네, 있고 네. 네, 이건 조금 이거는 공부를 그때 해야 좀 맞아요. 아는 시기는 시대적 배경이나 네, 네. 시인의 삶이나 네, 이런 맞아요. 거를 네, 네. 알면 좀 더 와닿는. 모르고 써도 쓸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네, 이게 네. 알고 썼을 때 조금 더 감성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이 노래도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분이 부르신 이것도 곡인가요? 저 작곡 발표 때 했던 적인데요. 저기 바리톤 바리톤 김기훈 김기 씨. 저 네. 최근에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준우승 네. 하셨던데. 네. 무서운 시간 네. 들어보겠습니다.
무서운 시간. 네. 바리톤. 김기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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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팬텀싱어에서 불리는 걸 보셨어요? 방송에 네, 나오는 방송으로 거? 봤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그건 또 사중창으로. 그렇죠. 네. 그게 사실 나올지 모르고 되게 그러셨어요? 모르고 봤는데. 아, 네. 진짜요? 네. 뭐 이제 연락은 왔어요. 거기 멤버 중에 한 분이 네. 아는 분이 연락 네. 왔는데 그 방송이 될지 모르는데 주변에서 지금 공 나오고 있다고 아.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네. 근데 네. 일단 뭐 이제 네 분이 이제 다 소리도 다른데 어쨌든 네.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혼자 부르는 거랑 또 여럿이 부르는 거랑 이중창도 들리고 네. 삼중창도 사람들 들인데 네. 또 이제 또 좀 약간 편곡도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피아노 외에 또 다른 편성으로 네. 이제 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곡을 쓴 이후로 이제 그렇게 연주된 적은 없었는데 또 그런 거 보니까 또 새롭고 또 좋더라고요. 네. 또 잘 표현해 주셨고 곡도 네. 네. 그래가지고 또 그거 보고 윤동주 시인이나 이런 저희 이런 일제 이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네네.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노래로도 애곡할 수 있구나. 네. 네, 곡으로도 네. 애곡할 수 있구나. 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와. 그 곡을 어떻게 알고 불렀대요? 그 팀은? 그게 저도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게 또 막 그때 할 때는 막 비공개로 하고 막 아,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일부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제가 오페라를 2017년도에 처음으로 하나 썼었는데 그때 윤동주 시인의 삶을 주제로 해서 썼어요. 네. 그때 배역으로 이제 나와주셨던 분이 정민성 씨가 이제 거기 멤버 중에 한 명이 네. 결승까지 올라가신 멤버 중에 한 분이 정민성 씨가 그때 네. 배역을 맡아주셨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아마 그걸 알게 되었겠죠. 그 오페라의 그래서- 아리아로 네, 아리아. 이 윤동주가 노래가 아리아예요. 네. 써 읽었을 때. 어. 감옥에서 부르는 네. 네. 헉, 오페라도 쓰시는구나. 네, 최근 들어서 네, 오페라도 17년도에 네. 처음 썼고 네,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팟캐스트 한번 나오시라 아, 그랬는데 정말 죄송했어요, 진짜. 아, 쓰신다. 오페라 쓰는 작업 중이라서 바쁘다고 하셔서. 아니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나와가지고 진짜 이거 곡도 안 썼는데 다 못 썼는데 네. 마감이 안 불편하죠. 됐는데 마음이 네, 네. 불편한 상태에서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지금도 곡 쓴 상태는 아닌데 너무 죄송해서 일단은 그런 네네네 거예요? 너무 쓰신 줄 알았는데. 죄송해가지고, 네. 지금 근데 거의 막바지 들어가서 네. 다행히 코로나로 연기가 돼가지고 네, 조금 쓸 시간이 확보가 돼가지고 네. 조금 여유가 네.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 네, 공들여서 대전에서 또 올라오신 거잖아요. 저희 그러니까요. 방송 네. 해주시려고. 서울 나들이를. 작년에 나도 네. 와, 그럼 오페라는 하면은 막 그 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오페라 하나 다 쓰려면은?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간인데 네. 1년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사실 대본을 보고 그쵸. 캐릭터도 사실 만들어야 네. 되고 네. 이제 뭐 성부도 뭐 당연히 네. 이제 배분을 해야 네. 되고 오페라는 딱 곡만 딱 쓰는 게 아니에요. 네. 등장인물이 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네. 사실 음악으로 벌어줘야 되고 네. 이 등장인물이 얘기를 할 때 그 감정을 잡을 때 그런 걸 다 음악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말 그대로 그 음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야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줘야 되지 네.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1년을 안 줬나 안 보죠? 주죠. 안 주는 게 문제인데 사실. 네, 1년 안 주고 이제 쓰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네 써야죠. 네. 네, 마감은 영감의 원천이다가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럼 진짜 짧게 작업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막 진짜 얼마 안 되셔가지고. 오페라면서 네. 다그 17년도에 썼던 것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런 대형 작품들이 시간이 넉넉히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요거 쓰는 것도 한 3, 4개월 많이 줘요. 근데 이제 오페라를 쓸 때는 물론 그렇게 곡을 쓰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물론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쓰는 거에 2배 쓰신다 보면 되는 게 네. 일단 보컬 스코어로 그렇죠. 성악가들 연습할 걸 네. 먼저 써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컬 스코어는 이제 대략적으로 쓰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정확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오케스트레이션, 네. 오케스트라에다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이거 쓴 것만큼을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시간도 시간이고 이제 굉장히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네 이중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신기해요. 작곡. 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쩌다가 작곡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뭐 어쩌다라고 하긴 했는데 어쩌다가 말이 이상한데. 네네네. 어쩌다가 네. 저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네. 원래는 피아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전공 피아노를 하려고 이제 고3 때까지 준비를 하다가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제 대학 입시를 두고 확실하게 진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이거 한번 정하면 사실 또 다시 바꾸기도 사실 네.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작곡이 어떨까 관심 음. 평소에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고3 좀 중간쯤에 바꿨어요 작곡으로. 네. 그래서 피아노를 하다가 이제 그냥 작곡을 하면 피아노 네. 내가 치면서 또 작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생각을 네. 해가지고 둘 다 할 수 있겠다. 좀 욕심쟁이 좀 볼 수 있지만 둘 다 할 수 있겠다 좀 싶어가지고 네. 작곡으로 좀 바꿨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될 거라고 또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괴리감이 커서 이제 그만두는 들어갔을 경우도 때. 사실 많고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작곡으로 이게 빛을 보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작품 만들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좀 비주 음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어떻게 좀 그런 중간에 콩쿨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연주자분들도 많이 찾아주시는 일들이 생기고 또 오페라도 많이 들어오고 뭐 네. 이렇게 되는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겨서 그게 끊이지 않아가지고 또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전업으로 작곡만 하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네, 그게 네. 계속 들어오면 사실 상관없는데 네. 특히나 클래식 작곡가는 그러니까요. 대중음악 네. 작곡가는 사실 뭐 더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고 네. 조금 수익 구조가 더 확실히 네, 나니까 시장이 네. 훨씬 시장이 크- 네. 크죠. 시장 네. 자체가 네. 크니까 네. 네. 혹시 클래식은 너무 시장이 작아서 좀 딴 것도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은 해보고 없으세요? 싶죠. 뭐, 아, 그러세요? 뭐 네. 이제 대중음악도 해보고 싶고 뭐 네. 뮤지컬도 해보고 싶고 다양하게 해보고는 싶은데 네. 일단 지금 뿌리를 두고 있는 게 클래식이기 때문에 네. 여거에서라도 좀 일단 조금 네. 잘 해놓자 일단 그게 우선이고 네. 또 기회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사실. 네. 공부를 또 더 하실 계획이라면서요? 지금 생각을 더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유학을 제가 아직 못 갔는데 어쩌다 네. 보니까 또 네. 뭐 국내에서 곡을 또 열심히 쓰다 네. 보니까 또 가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네. 조금 이제 유학을 조금 가야겠다 조금 결심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페라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네. 마무리되는 대로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시기가 또 코로나라서 코로나 좀 때문에. 어렵네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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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요즘 다 그렇잖아요. 잡아놔도 사실 맞아요. 뭐 네. 갑자기 네. 취소되고 뭐 뭐 안 네. 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쨌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오페라 다 끝난 다음에 무슨 끝나면 오페라. 끝나야 근데 머리 진짜 시작할 수가 무슨 있어요. 네. 오페라인지를 아. 말씀을 해주세요. 진짜. 이거는요. 제가 지금 2017년도에가 첫 작품이었고 네. 19년도에 창작산실에서 또 사막 네. 속의 흰개미라는 작품이 네. 또 최우수로 선정이 네. 돼가지고 이제 네. 그건 선정이 됐고 네. 하나는 이제 또 작곡가 공모를 했어요. 기계문화재단에서 네. 그 허황우인데요 제목이 네. 네. 그 허황우라는 인물에 대한 오페라인데 네. 요게 기계문화재단에서 공고가 났는데 네. 이제 서곡이랑 이제 아리아 하나 이렇게 써서 내 가지고 이제 뽑는 그 공고였는데 그게 돼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와. 월간과 그것만. 네. 네. 뭘 내기만 하면 아유타국에서 네, 맞아요. 온 아유타국, 그 네, 거잖아요. 왕비, 네. 가야. 네, 맞아요. 네. 그 김수로 왕의 맞아요. 김수로 네. 왕의 왕비. 한국 유사에 나오는지 네. 옛날 책에 나왔던 것 네, 같아요. 옛날 책에 저도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오페라가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제 또 더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또 네.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좀 더 배우고 싶고 또 저도 사실 저만 만족하는 음악을 하면 안 되고 네. 들었을 때 이게 현대 음악이든 조성 음악이든 들었을 때 어쨌든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음악 괜찮다. 이 음악 한번 더 듣고 싶은데 네. 이런 음악을 좀 만들려는 게 제가 네. 제가 목표로 삼고 있어서 네. 이것도 하고 좀 제가 이제 가곡을 취재하다 보니 이런 방송을 하면 재밌겠다 해서 제가 모셔온 거거든요. 네. 네.
한국 가곡이 요즘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 네. 또 듣는 분들도 또 새롭게 재밌게 들어주실 것 네. 같아서 네. 예. 그래서 모셔왔는데 잘 네. 의도대로 지금 잘 네. 아주 즐거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저기 김수현 부장님께도 대본 없냐 이게 사실 계속 대본 없어요, 여쭤봤어요. 저희. 사실 왜 그러냐면 준비를 저도 이게 그냥 제 얘기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네. 제 얘기를 하더라도 좀 정리를 조금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히 나와서 행설수설하지 않을까 뭐 벌벌 떨지는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셔서 그냥 네. 재밌게 좀 약간 놀다 가는 느낌? 아, 네, 좀 네. 편하게 네. 좀 수다 떨다 네, 가는 맞아요. 느낌? 네, 저희가 그런 느낌. 의도한 대로 잘 아 되네요. 그런가요? 네. 벌벌 떠시기는 무슨 그런 말씀. 긴장이 되더라고요. 들을 아. 때마다 항상. 네. 아, 네. 혹시 뭐 꼭 하고 싶었었던 얘기 있었는데 빼먹은 거 이런 거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 딱히 뭐 꼭 해야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네. 그냥 지금 그래도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작품들이 유튜브 통해서 작품이 발표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네.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그렇게 쓰는 힘의 원동력은 사실 들어주시는 분들이 네, 계셔야 또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어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들어주시면 사실 그렇게 방송하면 나오면 사실 또 많이 갑자기 또 확 많이 들어주시긴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금방 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네. 지속적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네.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좀 좋은 곡들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봅니다. 네. 그럼 매달 며칠에 나와요? 며칠은 없고요. 사실 한 달에 한 왜냐면 그냥 이게 또 그달이 가기 스케줄이 전에. 스케줄이 이제 어, 가수들도 스케줄이 다르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넘기잖아요. 확실한 건 그날은 넘기지 않는데 뭐 네. 말일이 될 수도 있고 한 아. 초반은 될 수가 없죠. 이제. 아, 네, 네. 어쨌든 그 미리 달에. 해놓기가 그 달에. 사실 쉽지가 않아서 네. 가수들도 조금 더 성악 이제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좀 성악에서 좀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한 분 한 분 스케줄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날짜는 네. 딱히 정해지진 네. 않고 그 달에 어쨌든 올라옵니다. 어쨌든 빼먹지 않고 계속 하신 게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월간 김주원 이렇게 가끔 들어가서 이제 무슨 신곡이 나왔나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아휴, 내가 따라 부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것도 좀 따라 부르기 쉽게 조금 이렇게 쓰고 싶은데 가사도 너무 구구절절하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쵸. 조금 아니. 가볍게 좀 쓰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곡을 따라 부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성악가가 아니면. 네. 제가 따라 부르면 좀 조용히 하라고 옆에서. 엄마 좀 가만히 있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요즘 아름다운 가곡을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작곡해주시는 작곡가 김주원 씨와 함께했고요. 월간 김주원 네. 유튜브로 찾아보면 네, 되는 네. 거죠. 예. 언제든 네. 보실 수 월간 있습니다. 김주원으로 또 매달 네. 새로운 가곡들을 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가보시고요. 저희도 우리 팟캐스트가 골라듣는 뉴스로 같은 맞아요. 콜에서 네. 이참에 또 말씀드려야지. 네, 맞아요. 저희 팟캐스트 업로드 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작곡가 김주원 씨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는 네.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